네, 저희 108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실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는 문제 3번부터 풀도록 할게요. 저희 문제 3번 푸시려면 여기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시작할 때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 있죠. 그거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으시고 이게 매입이다, 매출이다에 대한 파악부터 하셔야 해요. 파악하시고 나서 이게 매입이다, 매출이다가 확인되시고 나면 유형. 일단 실무 프로그램 우리 바로 열어두고 푸시면 되고 프로그램 열어두셨을 때 우리 프로그램 화면에 앞쪽에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읽으시고 키워드 찾아내서 유형 파악하시면 됩니다. 문제상에 전자 있든 없든 세금계산서라고 나와 있으면 대부분은 과세거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시정장 구매확인서, 로컬LC 있으면 영세, 면세 품목이다, 뭐 농, 축, 수, 임산물이다. 우리 시험은 대부분 도서 같은 것도 잘 나오고 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고 무증빙이다라고 하면 건별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직수출했다라고 하면 수출, 신용카드 매출 전표랑 관련된 내용이다. 가과, 현금영수증이다. 현과. 지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랑 관련된 거래인데 과세 거래다라고 하면 카과, 현금영수증인데 과세 거래다라고 하면 현과 가시면 되고 가끔 우리 시험에 카면, 뭐 카영, 카드 면세, 카드 영세 같은 거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같이 보시면 됩니다. 매입하셨을 경우에 우리 매입했지만 불공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공으로 적용하셔야 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라는 키워드가 같이 있기는 하거든요.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입력하실 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했다라는 게 있거나 1000cc 이하, 1000cc 넘어가는 거다라고 하거나 적대비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매입세 불공제 내용이니까 불공으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땡땡 세관, 뭐 보통 인천 세관, 부산 세관 얘기 나올 때 있어요. 그거랑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얘기 나오면 수입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메인 매출 전표 문제 푸실 때 먼저 문제 빨리 보시면서 유형 파악 먼저 하세요. 유형 파악 하시고 나서 입력하시면서 푸시는 게 시간 조금 덜 걸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빨리 읽어가면서 유형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양 가방의 제품을 판매했다랍니다. 팔았다. 우리는 매출이라고 보시고 나머지 읽어볼게요.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신용카드 판매액은 매출채권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으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있으면 카드 과세라고 보기로 했죠. 이렇게 유형 찾아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주문 제작해서 매입 샀습니다. 기계장치가 완성돼서 특수운송 전문 업체인 쾌속운송을 통해서 기계장치를 인도받았고 운송비를 보통예금계서에서 이체해서 지급하고 쾌속운송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읽으시면서 운송비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지? 여러분들 일단 매입하면서 발생한 때 비용인 거기 때문에 운송비도 그래서 우리는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겁니다. 거기다가 유형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입 과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볼게요. 정도정미르로부터 제품 임가공 용역 저희 임가공 용역이라고 나오면 계정 과목 쓰시는 게 저희 시험 문제 친절합니다. 여기 외주가공비 계정 쓰라고 되어 있어요. 외주가공비로 처리할 건데 제품을 납품받고 우리가 사신 거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매입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매입 과세거래입니다. 넘어갈까요? 4번. 제조 공장 인근 육군 부대에 3D 프린터기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기증하였다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구입했어요. 제가 산 거예요. 매입했고 매입해서 기증했다라고 하니까 기부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지출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입 불공으로 적으실 겁니다. 매입 불공. 다음 한번 넣어볼게요. 읽어볼게요.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할 복합기를 구입하고 카드가 없다. 구입했습니다. 매입 카드 그었어요. 사과. 그죠? 6번. 국민가죽으로부터 고급 핸드백 가방 제품의 원료인 양가중을 매입했습니다. 샀어요. 매입.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키워드도 있으니까 얘도 과세요. 이번 회차는 과세 거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입력하면서 뭐 어떤 내용들 들어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파악하시는데 조금 헷갈리실 만한 건 아까 보셨던 한 4번 정도 이실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공부한 키워드랑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입력하러 갑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날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날짜 7월 13일. 매출 카과. 그럼 저희 매출이고 카드 과세니까 17카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제품 팔았어요. 제품. 수량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과 현과 건별의 경우에는 가과 현과 건별의 경우에는 우리 프로그램 설정상 공급 가액 자리에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뭔 소리냐면 지금 과세 금액은 공급 가액은 500인 거고 부가세가 50이라서 550만 원만큼 카드를 그었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550만 원에 해당하는 공급 대가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분리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입력해 볼게요. 공급 가액 자리에 부가세 포함된 550만 원 제가 엔터 누르겠습니다. 엔터 눌렀더니 공급가액에는 500, 부가세는 5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거래처 넣겠습니다. 남양 가방에다가 제공했고 신용카드는 BC카드 그런 거 맞나요? BC카드. 분기는 제가 여러분 4카드 놓아 보겠습니다. 카드 넣으면 신용카드 판매액은 매출 채권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BC카드 처리가 되어 있고 대변에 나 제품 매출한 거야 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나 맞겠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 주문 제작해서 매입한 기계장치 완성돼서 기계장치를 인도받는데 운송비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여기는 55만 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포함된 금액. 일반 과세 거래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따로 분리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9월 5일 한번 가볼게요.
입력하겠습니다. 매입 과세 51번 과세. 저희는 기계장치 운송비입니다. 수령단가 모르겠고 공급 가액 자리에 지금 문제상에 제시된 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50만 원에 5만 원일 것 같죠? 그래서 50만 원, 5만 원이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샀냐면 운송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었죠? 저희 여기 전자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 자리에 1. 분계는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3번 후납 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들어가야 될 내용,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원재료 사신 게 아니죠.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는 기계장치 부대 비용 쓴 거니까 기계장치라고 들어가 있어야 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55만 원 다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면서 발생한 부대 비용이니까 운송비가 아닌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정도정밀로부터 임가공에 따른 제품을 납품받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매입과세라고 찾아뒀어요. 그래서 9월 6일자에 가셔서 매입과세 51번 과세에 제품 임가 정도 3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제상에 1,000만 원 입력해 줄게요. 자, 부가세배 거래처는 정도정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었나요? 전자 이쪽 전자 있으면 그대로 1전자 분계는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도 3번 후납 놓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들어가 있는 원재료가 아니라 저희 문제에서 친절하게 외주가공비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외주가공비 중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500번대밖에 안 씁니다. 600번대, 700번대가 저희 시험에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도급 분양 상관없어요. 그래서 500번대에 있는 외주가공비 가지고 오시면 되고, 대변에는 모두 보통예금에서 돈 나가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차변의 외주가공비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1,100. 됐죠? 넘어가 볼게요. 4번 갑니다. 4번. 매입 샀는데 기증할 거라서 불공에 들어가는 사유입니다.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과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불공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9월 25일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 25일 매입 불공 여기 있죠. 54 불공. 뭐 샀냐면 프린터 샀어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품목 자리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 수량 단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에 가시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 거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런 건이었지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시려면 입력하시는 게 좋겠죠. 저희는 수량은 한 개고요. 단가는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350, 부가세 35만 원, 거래처는 목포전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자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 자리에 1여. 불공사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공사유들 중에 우리 시험에는 2번, 3번, 4번, 6번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중에 저희는 지금 2번입니다. 4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지 줄이고 붕괴는 제가 3번 혼합 놓고 내려가서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저희는 원재료 취득하신 게 아니라 기부하실 거잖아요. 미부금 처리하시면 되고 대변에는 돈은 모두 아이고, 안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외상미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인데 돈 안 준 거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줄게요. 미지급금.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6일 복합기 살게요. 매입 카과. 어? 카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 입력해 줄 거예요. 날짜부터 이동해 볼게요.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 유형 메이카가 57번 카과. 품목은 저희 복합기 샀다라고 되어 있고 수량 단가 넘어가서 저는 카과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 165만 원 넣어주겠습니다. 엔터 하시게 되면 공급가액이랑 부가세가 자동으로 분리돼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고 거래처는 찾아야 되겠는데요. 지문상에 넣고요. 여기 내려오시다 보면 저희는 OK 사무에서 샀다라고 합니다. OK 사무. 어디 카드 그었냐면 카드도 확인할까요? 여기 아까 하나카드. 하나카드. 등기는 카드 넣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하나카드 나와요. 오케이. 차변에 원재료 사신 게 아니라 우리는 복합기라는 비품을 사셨으니까 비품으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들어가는 붕괴 내용까지 딱 다 맞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입력하실 때 천천히 확인하시면서 입력하시면 돼요. 메인 매출 전표의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6번. 이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기는 하죠.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현금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12월 1일 가겠습니다. 12월 1일. 유형 매입과세 51번 과세 뭘 계속 사요. 그죠? 원재료 샀습니다. 수량 단가 수량 1인가 봐요. 공급가액 250만 원, 부가세 25만 원, 거래처는 국민가죽. 전자세금 계산서이잖아요. 전자자리에 1. 붕괴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어서 저는 혼합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 내용 수정하실 거 없어요. 차변의 원재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줬대요. 얼마? 25만 원. 대변에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 매입금 2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니었었고 저희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보셨을 때 난이도가 라고 할 만한 거는 아까 한 4번 정도? 유형 파악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 쭉 풀어오셨다라면 충분히 푸실 만한 문제들이에요. 풀어보시면 돼요. 하시다가 안 되시면 질문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 칠 때까지 시험 치는 날 기준으로 매일 한 해 차씩만 딱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10개 이상 기출문제만 보시고 가면 저는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면 엄청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서 저는 요만큼만 여러분들 저는 70점만 받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애예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하고
자격증 취득하시면 되는 거죠. 많이 받지 마요. 100점까지 뭐하러 받아요. 그죠? 점수 아까워요. 시간 아까워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시면 돼요. 문제 4번입니다. 4번 문제 우리가 수정하시는 문제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죠?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 둘 중에 하나가 한 문제 한 문제 나올 거고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입력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수정하시는 문제인데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있지, 이거 일반 전표에 있지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대신 부가세랑 관련된 거래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읽으시면서 아, 어디 들어가서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아, 나는 그게 영 감이 안 오는데라고 하면 둘 다 열어봐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열어보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서 이 날짜 조회해서 보시면 요거랑 관련된 거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제일자동차로부터 영업 후에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해서 대금은 전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 차 샀다라는 얘기고 전자세금 계산서도 받았는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은 1900, 900cc나 회계 담당자는 990cc로 판단해서 과세로 처리를 했나 봐요. 그런데 1000cc 넘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과세가 아니라 불공이라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메인 매출 전표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메인 매출 전표 날짜 7월 22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라고 들어와 있어요. 제일자동차 얘기도 들어와 있고요. 저희는 그러면 과세 거래가 아니라 분기 한 번만 볼게요. 아, 보통 예금에서 다 돈 나갔구나 라고 들어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과세되어 있을 거예요. 51번 과세일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래요. 뭐로 넣어줘라? 54번 불공 넣어줘라. 승용차 구입한 거다. 공급가액 1,500, 부가세 150, 제일자동차, 전자역, 불공사유는 몇 번인가요, 여러분? 3번이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3번 넣어주겠습니다. 분계는 혼합돼서 차변의 원재료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차량 운반부 대변에 저는 저희 조금 전에 보통예금에서 나간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차량 운반부, 대변의 보통예금이라고 들어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51번 되어 있던 거 54불공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분계 내용이 달라지니까 분계 내용도 다시 입력했어요. 차변의 차량 운반부, 대변의 보통예금.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출거래처 댕댕 오디오의 파산 선고로 인해서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고 전액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였으나 9월 15일 파산 선고 당시 외상 매출금에 관한 충당금이 150이 있다랍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문제상에 어디에도 부가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일반 전표에 있을 거거든요. 일반 전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 9월 15일. 차변에 모두 대손상각비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수정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 얘를 그냥 냅다 밑에 대손 충당금을 넣어버리면 이게 거래가 하나로 안 묶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회계 처리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냐면 외상 매출금 300 못 받게 됐어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150 있다고 그러면 그거 먼저 빼서 쓰고 부족한 부분 150만 원만 대손 상각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저희는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그래. 대손상각비가 300이 아니라 150이라고
수정하시고 차변에 대,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150만 원 요렇게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저는 성격상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처음에 이게 대손상각비 300 나와 있었을 거잖아요. 그 라인 그냥 삭제해요. 하고 하변에 그냥 하나씩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거 150만 원. 뭐 어떻게 들어가 있어도 됩니다. 대손 상각비 150만 원. 이렇게. 적요 내용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은 네, 적요로 채점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이랑 대손 상각비 넣는 거 제대로 아는지 보겠다라는 내용인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입력했던 것처럼 그대로 넣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넣으시는 몇 초의 시간 절약하실 수 있죠. 넘어갑니다.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이제 결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결산하시려면 자동 결산하시거나 수동 결산하실 수 있는데 자동 결산 가능하신 항목, 자동 결산, 수동 결산. 자동 결산 가능하신 항목, 재고자산 기말재고, 법인세, 대손상각, 퇴직급여, 감가상각 또는 상각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또 전표 추가 해주시면 되고 수동 결산은 여러분들 그냥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셔야 해요. 문제 5번은 여러분들 무조건 12월 31일인 겁니다. 오늘이 제법 태태감 있는지 보겠습니다. 1번 눈으로 쭉 대충 봐요. 제법 태태감 없죠? 수동 결산할 겁니다. 2번 쭉 봐요. 제법 태태감 없죠? 수동 결산할 겁니다. 3번 쭉 봐요. 여기 있는 거. 대. 그러니까 자동 결산 가능한 항목이십니다. 자동 결산. 여러분들 자동 결산도 보기는 하지만 자동 결산에 대한 내용도 수동 결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뭐 편하게 가려고 자동 결산을 쓴다라는 내용인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2023년 9월 16일에 지급된 255만 원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뒀었는데 결산일에 봤더니 하나무역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거랍니다. 250만 원은. 근데 나머지는 원인을 알 수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해줄 거냐면 가지급금 255만 원에 대한 거 반영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하나는 원인을 안 돼요. 왜? 외상매입금 어디 거? 하나무역 거 250만 원이었대요. 그거구나. 그거 돈 갚았던 거구나. 라는 내용이고 5만 원에 해당하는 내용만큼은 원인을 못 찾았다랍니다. 그래서 돈이 나갔는데 가지급금 내가 돈 냈다라는 거죠. 돈이 나갔는데 원인을 모른다. 억울하다. 잡손실 처리를 합니다. 원인을 못 찾으면 돈 나간 건데 원인 못 찾으면 잡손실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고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필립전자에 대한 외화 단기 대여금은 다음과 같다.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외화 단기 대여금도 모두 단기 대여금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 회차 108회차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외화거래 나오면 문제 5번에서는 외환
환산 이익 또는 매와 환산 손실, 환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12월 31일에는. 그래서 내용 봤더니 우리 이미 얼마의 환율이 적용되어 있던 거냐면 3만 달러에 6천만 원인 거니까 2,000원 환율이었대요. 내 돈인데 외화가 환율이 적용되길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2,000원이었대요. 이 1달러당 2,000원 이었는데 지금 기말에 봤더니 환율이 올라서 2,200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외화로 돈 받을 게 있는데 환율이 오르면 제 입장에서 이익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단기 대여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누구한테 받을 거였어요? 필립전자한테 받을 돈이었고 그러면 2,000원에서 2,200원이 됐으니까 200원씩 가치가 증가하신 거예요. 3만 달러에 해당하는 200원씩이니까 요 200원은 우리 장부상에 적용되어 있는 2,000원 환율에 오늘의 환율인 2,200원에서 200원 환율 적용되신 거고 그러면 600이죠. 외화 환산에서 생긴 좋습니다. 그죠? 이익입니다. 600. 외화 환산 이익 600입니다. 3번 대손 충당금은 결산일 현재 미수금에 대해서만 1% 설정을 해줄 건데 보충법에 의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보러 갈게요. 보십니다. 저희 결산자료 입력 들어갑니다.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 맞춰주시고 F8번 가시면 대손상각 있어요. 대손상각 들어가시면 지금 대손율 1%라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문제도 1%라고 했었고 외상매출금 받으러 부동원가 수표 단기대여금 있는데 지금 모두가 무언가에 따라서 추가 설정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지울 겁니다. 얘네는 하라고 안 했잖아요. 저는 지우고 저희는 미수금만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수금 잔액 4천만 원 있는데 대손율 1%에서 충당금 10만 원 있는 거 제외한 나머지 30만 원만 결산에 반영해 줄 겁니다. 결산 반영 하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안 보여요. 저희 어디 있을 거냐면 저기 영업 외비용까지 조금 내려가시면 기타의 대손상각에 미수금에 30만 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지금 미수금 잔액이 4천만 원인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인 것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문제를 빨리 풀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푼 것처럼 F8번 대손상각 들어가셔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얘네는 하라고 안 했잖아요. 하라고 했으면 놔두면 돼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우고 네, 미수금에 대한 것만 남겨두고 결산 반영 누르면 미수금에 30만 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꼭 누르셔야 되는 거 결산자료에서 입력해서 나는 입력했다라고 하면 여기 F3번 점표 추가 꼭 눌러주셔야 자동결산 붕괴 완료됐다라고 뜨면서 저희는 일반 점표 12월 31일 날 여기 들어와 있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미수금의 대손충당금에 3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러면 3번 하나 푼 겁니다. 1번, 2번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번 조금 전에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실 때 그럼 대변부터 넣어볼까요?
가지급금 255만 원. 여기 있던 내용 있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신 내용 넣어줄게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하나무역 250만 원. 나머지 5만 원은 원인을 못 찾아서 잡손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거래 보시는 내용. 1랑 2번도 입력할게요. 2번 단기 대여금 어디 거? 필립전자 거 얼마? 600. 왜 때문에? 외화 환산 600. 이렇게 들어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결산하는 것까지 다 풀었어요. 세 가지 입력해 주시는 거 보시면 되겠고, 저희 최근에는 지금 108회차는 일반 전표에도 외환이랑 관련된 거래가 있고, 결산에도 외화 환산이랑 관련된 거래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화 거래 꼭 푸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 문제 풀러가죠. 끝났습니다. 6번입니다. 해당 연도 제1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카드 과세 매출의 공급 대가 합계액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매출 카과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저희 이거 어디 들어가면냐면 매입 매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입 매출장 장부관리 쪽에 밑에서 세 번째쯤에 있어요. 메인 매출장. 들어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1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고, 매출이라 그랬죠. 매출 유형 카드 과세에 문제에서 물어본 거 공급 대가 합계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급가에 부가세의 합계가 공급 대가. 그래서 저희는 두 건 정도 있어 보입니다. 33만 원짜리 하나랑 100만 원짜리 하나랑. 그래서 우리는 133만 원이야 라고 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두 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133만 원. 2023년 6월에 영업 외비용 총 지출액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떤 영업 외비용이다 또는 판관비다, 제조 원가다라는 거 물어보면 1개표, 월개표 들어가시면 좀 빨리 찾으실 수 있어요. 1개표, 월개표 들어가시고 저희는 6월만 궁금한 거니까 여기 탭 중에 월개표 탭 들어가셔서 6월 거만 조회해 보겠습니다. 저는 6월부터 6월 만들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6월 거만 나와 있는 내용이고 조금 내려가시면 저희 영업 외비용 물어봤거든요. 영업 외비용 총 지출한 거 나와 있죠. 좌변에 있는 113만 1,000원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보고서, 다른 부속명세서 들어가도 나오는데 요렇게 들어가시면 좀 빨리 보실 수 있는 내용들. 들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신 영업의 비용은 사실 다른 데 들어가셔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산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물어보면 판관비도 합계 막 요런 거 물어보면 1월계표 들어오면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1기 부가세 확정 신고기가 이 문제는 기간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기 부가세 확정이면 1년 반으로 쪼개서 1기, 2기 또 반으로 쪼개요. 예정, 확정, 예정,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에서 3일 거고
4에서 6일 거고, 7에서 9일 거고, 10에서 12일 거예요. 저희 방금 물어본 건 필기 확정이니까 4에서 6이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부가가치 탭, 이 부가가치 탭 들어가셔서 부가세 신고서 들어갑니다.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4월에서 엔터에서 내려오시면 공제받지 못할 눈 크게 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래서 문제에서 세액 물어봤어요, 여러분. 세액이니까 여기 16번 라인에 세액에 해당하는 306만 원, 306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6만 원. 다 풀었어요. 여기까지 108회차는 보시면서 이게 이거 나 잘 모르겠는데 라는 게 있으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혹시나 혼자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나는 이게 잘 안 되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톡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시면 이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 합격하셔야 그죠? 이 다음 더 이상 저를 안 만나겠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오늘 108회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질문 있으신 건 톡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